나이가 들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다리와 허리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은 최근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층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뵙고 또 두 번째 이렇게 뵙는데 네. 더 반갑네요.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발명한 의사님. 예. 자,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예.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오래 사시고 그분들이 또 허리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해서 요즘에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이 노인성 질환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노인성 거의 대부분 한 60% 이상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허리에 부담을 가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근육의 노화가 좀 빨리 진행돼서 그 노인성 질환하고 유사하게 노인 척추 협착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질환이었는데 예. 오늘 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럼 먼저 척추관 협착증 예. 자세하게 한번 다시 정의를 해주시죠.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척추는 그냥 척추가 그냥 마디를 지탱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주위에 인대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또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근육이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육 손상이라든지 인대가 아니면 석회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척추가 지나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좁아져 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허리에 주로 생기는 디스크와 예. 그 척추관 협착증 예. 발병 이유와 그리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네. 어떤 때는 디스크라고도 불리고 어떨 때는 협착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론 영상도 나와 있지만은 이 모형에서 보는 것 같이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한테는 이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일반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용어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 디스크를 포함한 요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이라든지 근육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 하수도가 좀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그다음에 많이 써서 그 하수도 구멍이 조금 막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척추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히는, 그렇죠. 좁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도 노화가 오기 때문에 근육이 적절하게 체중을 지탱을 못하고 허리 근육을 받치지를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체중의 부담이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디스크의 노화를 가져옵니다. 디스크는 우리 찹쌀떡 같이 말랑말랑한 구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디스크 자체에 수분이 빠지면서 디스크가 딱딱해지면은 사이즈가 줍니다. 사이즈가 줄게 되면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막이 조금 좁아지게 되죠. 또 하나는 그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후 관절 자체에 체중 부하가 집중이 되면서 뒤에 허리 요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미세한 척추관들이 눌리게 돼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 예. 그거를 노화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협착증에서 생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한 60% 이상 되고요.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또 하나는 요즘에 수술도 척추 수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디스크에 손상을 좀 준다든지 해가지고 퇴행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늙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 어디에 많이 생기고 예. 그 원인은 뭘까요? 딱 어디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허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자세가 좀 안 좋거나 그런 근육의 노화가 빨리 왔을 때 척추 협착증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무거운 거, 연세 드신 분들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장시간 오래 딱딱한데 오래 앉으셔가지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척추관 협착증의 메인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좀 이것도 직업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 뭐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노동을 하신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 허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 외에 그 허리에 어떤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처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요즘 이제 방금 이제 연장이지만 예. 나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있는 예. 30, 40대 젊은 층들에게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일단은 척추가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은 네. 척추 근육들이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는 것 같이 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척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되면은 그거를 받칠 수 있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보상작용이 작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관절 부분에서도 마모가 올 수가 있고요. 그게 또 하나 또 척추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일차적으로 디스크가 아니면 허리에 요통이 있게 되면은 그게 진행 자체가 제일 처음에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진행이 되면은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가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디스크라든가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노화,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은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밀릴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새 건물인데 10년, 20년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더라도 노화가 자연 노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을 내가 잘 쓴다고 하더라도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통상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육이라든지 뼈에 노화도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근육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예. 무릎이 시리다. 예. 이게 뭐 그런 것과 좀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비가 오면은 왜 아프시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비가 오면은 습도가 높아집니다. 어허. 습도가 네. 높아지면은 우리 근육에 물이 좀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좀 붓기 때문에 내가 60kg의 체중을 지탱을 했는데 물이 차면은 그 체중을 지탱하는 근육이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뻣뻣하게 느껴지고 그게 신경에 어떤 부담을 줘서 신경통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예. 그게 그쵸. 과학적인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일기예보가 맞다라고. 아, 그럼요. 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좀 헷갈려 하는 예.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예. 두 증상의 좀 차이점을 예.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그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척추관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부린다든지 했을 때는 디스크가 뒤로 조금 밀려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증상이 더 많이 생기고요. 협착증은 고정되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피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관이 좁아지겠죠. 이 척추 모양을 보시면은 뒤쪽에 배 쪽보다는 등 쪽에 척추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허리를 폈을 때 또 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층계 같은 데도 올라갈 때 허리가 아프다. 올라갈 땐 거의 대부분 허리를 좀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불편하다 그러면 디스크를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좀 내려갈 때 허리가 더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협착증을 이렇게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연령대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파행, 다리가 저림 증상이 어느 때 나타나는 걸 가지고서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 예. 이런 것들도 디스크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여기 다리가 저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행이라 그러는데
하수도가 막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히다가 시간 지나면은 물을 조금만 쓰더라도 거의 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걸을 때 다리가 저리다가 조금 지나면 5분, 어떨 때는 한 3분 오랫동안 서서 쉬었다가 하셔야 되는 이렇게 진행이 그런 코스로 가고요. 그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증상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정확한 감별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에도 그 층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등심하고 안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만져지는 근육은 겉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겉근육은 허리를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허리를 약간 구부렸다든지 힘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고요. 코어 근육이라는 심부 근육은 경추에서부터 골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이렇게 휘게 지탱하는 것 같이 활선하고 똑같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코어 근육이라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속근육이 허리를 지탱을 잘 못해주면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 근육은 25살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노화는 진행이 됩니다. 노화를 진행이 되는데 이 노화의 속도를 우리가 조금씩 늦추는 게 저희가 허리를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청소를 하다 보면 이걸 진짜 펴기가 힘들 정도로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디스크나 뭐 이런 그런 걸 좀 의심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배가 나온 거를 좀 의심해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허리 근육을 구부렸다 핀다 그러면은 고무줄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빳빳하게 세우려면은 뒤에 고무줄이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고무줄도 안 쓰고 오랫동안 많이 쓰면은 탄력성이 없어서 잘 안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수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필라 그러면 이 수축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육의 미세하나마 조금씩 노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근육들을 발달시켜서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근육들의 힘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일단 디스크는 아닌 걸로. 그럼요. 그냥 아프다고 해서 뱃살을 좀 빼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했다고 초고령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은 13%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통 한 14%가 넘어가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 같이 100세 시대에 뭐 허리도 근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육을 신선하게 잘 유지해서 100세까지 잘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척추관 협착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이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우리 그 어머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다 다양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각자의 직업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되게 뭐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어머님들 제일 안 좋은 게 이렇게 밥 맨다고 해서 자꾸 허리를 구부려서 뭘 한다든지 그리고 딱딱한데 맨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마늘 깐다고 뭘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디스크도 그렇고 허리에 근육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일단은 앉아서 하실 때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마룻바닥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그 방석을 사용하셔가지고 허리에 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꼭 20분 정도 30분 일하셨으면 꼭 허리를 피셔가지고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허리 근육도 이제 각자의 역할이 틀린지 또 그렇다면 그 역할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허리 근육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 층으로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겉근육은 아까 힘쓰는 근육이고요. 속근육은 허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허리가 앞으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장시간 일하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리신 분들 많습니다. 후굴증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속근육, 코어 근육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척추관 근육이라 그럽니다. 미세 근육이라 그러는데 척추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세 개의 근육이 각자의 역할이 틀립니다. 예, 예.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증상 외에 또 다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림도 자료도 준비했지만은 일반적으로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 근육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 겉근육 같은 경우는 이 둔부라든지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하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둔부통, 엉덩이 쪽에 당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허벅지가 당긴다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 심부 근육, 코어 근육은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장단지 근육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다리가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무릎 아파서 오신 분도 있지만 장단지가 아프게 되면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금방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허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50% 이상 손상이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고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허리 협착증인 허리만 아프다는 거는 오해고요. 그 외에 방사통이라든지 장단지에 어떤 파행 같은 다른 증상들이 있어도 허리 근육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협착증이 지속되면 체형의 변화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체형은 쉽게 말해서 보상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 허리 근육에 이상이 있으면은 오른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왼쪽 골반이 불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X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근육이 그걸 보상하기 때문에 크로스하게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은 어머님들 거의 대부분 허벅지로 걸어 다니십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것도 보시면은 허리 근육 거꾸로 옆에서 봤을 때 크로스하게 보시면 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면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배가 자꾸 신하게 지나게 되면은 골반이 앞으로 전굴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자꾸 빠지고 뒤로 띠뚱띠뚱 걸어가는 것도 다 근육의 보상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협착증은 주로 어떻게 좀 진단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CT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뭐 CT를 촬영을 많이 합니다. CT 촬영도 하고 MRI 상으로도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근골격계 초음파가 병원들에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육의 상태를 측정을 해봐서 어느 정도 근육이 노화가 와 있는지 그리고 협착증이 얼마큼 진행된지 엑스레이하고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한 경우에 이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한 편인가요? 예, 굉장히 요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또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소개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물리치료라든가 기본적인 치료는 뭐 너무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왜 뭐 그 경막의 시술이라든가 주사요법으로 이렇게 주사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미세감압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증상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의사들이 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가 앞으로 밀리거나 불안정증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고정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경미하게 그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파도 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아플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통증이 적응이 되면은 이게 가라앉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이 통증을 완만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많이 아프실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을 그냥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뭐 그 선생님들마다 이제 선택이 조금 다 틀리신데
그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이 5분 아까 파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분 정도 걸었을 때 아니면 10분 걸었을 때 다리가 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5분 이내 아니면 10분 이내에 다리가 우리가 쉬었다 가더라도 그 파행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한 오래되신 분들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무릎 아래쪽에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제 일단은 뭐 두려움이 좀 많잖아요. 많게 되잖아요. 좀 이 수술을 우회해서 좀 다른 치료 방법 있을까요? 일단 뭐 병원들에서는 요즘에 그 도수 치료라 그래가지고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얼만큼 허리 외에 나머지 근육들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도수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새로운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부 근육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이라는 거는 노화가 오는 거를 조금 살려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손으로 잡아주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속근육을 조금만 재생을 시켜줘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부근육 재생술로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시술이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수술 전에 좀 시술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저기 인체에 부담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분이 시술을 받고 나서 많이 쉬어야 된다든지 어떤 그 외에 수술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뭐 수술 전에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에 생기는 모든 질환이 이 허리 근육과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허리 근육이 튼튼해야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2가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일단 누우셔가지고 그냥 허리를 뻣뻣하게 세워주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코어 근육이 긴장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뭐 일반적으로 고양이 체조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쓰기도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벌 받는 것 같이 하셔가지고 허리 근육에 그 뒤에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5분 정도라도 좀 해주시면은 노화된 근육들을 잘 풀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 말고 이렇게 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음식물로 섭취해가지고 척추 협착증이 좋아지면은 병원들이 다 굶어 죽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 여기 하나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단백질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젊은 아들 준다 뭐 한다 하시지만은 우리도 근육이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근육이 재생되려면은 어떤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풀만 먹고 맨날 이렇게만 하시면은 근육이 자꾸 노화가 오겠죠. 그래서 조금 허리를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고단백, 이렇게 장조림 같은 것도 아들만 주지 말고 어머니들도 좀 드시고 그런 걸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고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척추관 협착증을 발생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피해야 된다 하는 자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딱딱한 바닥에 앉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앉으실 때도 어머님들 앉으실 때도 꼭 엉덩이 부분에는 방석을 꼭 사용하시고 허벅지는 그냥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너무 딱딱한 데 앉아 계시면은 척추가 본인도 모르기 사이에 자꾸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렇겠죠. 자꾸 구부러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무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허리가 탄력성이 없어져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가끔 얘기합니다. 환자분들한테도 허리가 아프시고 자꾸 허리 구부러지시면은 일부러 지팡이 좀 집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팡이 집으시는 게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을 위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딱
명확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척추관 협착증 명확하게 한마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가 꼿꼿해야 장수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허리가 뻣뻣 꼿꼿하고 자세가 좋아지면은 정말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래 살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5분 스트레칭, 5분 스트레칭,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 반드시 지켜주시면은 네. 꼿꼿한 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눴던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요, 내 몸을 위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문호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디컬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